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던진 작은 정부론이 대선 전국 초기에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다가 이후 가라앉았던 의제인데 이준석 대표는 왜 이 시기에 작은 정부론을 꺼내들었을까요? 이대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주창했던 작은 정부론이 우리 정치권의 화두가 된 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지난 2008년 인수위 시절 기존 18부 4처를 14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일부와 여성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5개 부가 통폐합 대상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국가공무원 문호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임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해 결국 통일부와 여성부 등이 살아남으면서 정부 부처는 15개로 정리됐습니다. 특임장관 신설까지 고려하면 작은 정부론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작은 정부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잇따라 내세운 뒤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를 꺼내든 겁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와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를 끝으로 민주당 정부 10년을 마감하면서 시장 중심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위해 정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특정 부처 폐지 논란에서 시작된 만큼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빌미를 줬습니다. 30대 당대표인 이 대표가 미래가 아닌 철진한 과거의 실패 정책을 앞세워 과도한 어그로나 끌면서 우리 정치와 정책의 수준을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져 작은 정부론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준석 바람이라는 정치적 현상이 훈풍이 될지 아니면 역풍이 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YTN 이더훈입니다.